안녕하십니까. 이제 본선거가 내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마지막으로 고심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어저께 폭로된 사건인데, 세계적 투자 자문가인 짐 로저스, 아마 이걸 들으신 분들이 꽤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름 짐 로저스. 이 사람은 이제 철저하게 자유시장 원리에 입각한 투자 자문 회사와 본인이 그 투자 자문가로 명성을 떨친 사람인데, 이번에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는 것으로 깜짝 놀라게 했는데, 결국 짐 로저스 본인의 육성으로 그런 메시지를 보낸 일이 없다. 이건 완전히 누가 사기의 극을 벌린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재명 진영에 이 문제에 대한 책임충을 해야 된다는 소리가 높습니다. 이게 발단은 영국 국적을 가지고 영국 이름으로 폴 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양과학기술대학의 교수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북한과 영국을 왔다 갔다 하겠지. 영국은 서방 세계에서 비교적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폴 김의 입을 통해 가지고 짐 로저스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재명 캠프에 있는 그 국제관계 뭐를 맡고 있는 그 좀 알려진 좌파 인사인데, 그 사람이 국내에서 언론에 그걸 공개를 했어요. 근데 그게 즉각 외신을 타서 짐 로저스 귀에 들어가니까 즉각 반박 성명으로 나는 그를 지지하는 성명을 낸 일이 없고 완전한 사기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민주당이 좀 당황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재명은 좌파다. 그러니까 노선이 좌파 노선이다. 그러니까 선거에 임박해가 자기가 뭐 중도 좌파다 뭐 이런 소리를 하면서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이를테면 신봉하다라는 이런 흔적을 보이기 위해서 거기에 골몰한 나머지 이런 사건을 일으켰다고 봅니다. 이건 선거 국면에서 이재명 후보와 그 캠프의 부정직성을 드러낸 것으로 이게 투표에 반드시 그 현상이 표시돼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일 투표가 이제 사전 투표하고 본선거 투표 내일 오후 8시에 끝나면 이제 합쳐서 개표가 진행됩니다. 내일 저녁 12시 전후가 되면 대체로 윤곽이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지난번 대선처럼 결과가 0.73%면 자정께도 이게 혼전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1번과 2번 후보의 윤곽이 상당히 이제 드러나게 되면 새벽 2시, 3시경에 이게 결국 누가 될 것이라는 게 거의 확인되는 그런 순간에 외신이 긴급 타전을 할 겁니다. 여기 국내에 와서 이걸 취재하러 와 있는 외신 기자와 기왕에 있는 외신 기자들이 앞다투어 이번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누가 됐다 이런 걸 이제 보도하는데, 제가 가상적으로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기호 순서대로. 1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외신의 주조가 어떤 방향으로 보도될 것인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과 사범에 5건의 사건에 12개 범죄 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고, 그 중에는 대북 송금과 관계된 재판도 받고 있는 피고인, 좀 거치게는 범죄자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다.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 정국은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도되리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다음으로 2번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면 그 제목이 노동운동가 출신인
시장 경제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보수주의자, 노동운동가 출신의 보수주의자가 당선됐다. 그의 부인도 그와 함께 노동운동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도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되면 미담 쪽, 아름다운 얘기 쪽으로 보도되는 게 필연적이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된다면 그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름다운 요소로 어떻게 쓸 재료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 5천만 국민이 우리끼리 여기에 이게 고정된 섬나라에서 이렇게 갇혀가지고 이 안에서 티격태격하고 뭐 싸우고 주먹질하고 뭐 네가 돼도 좋고 내가 돼도 좋고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마음 내키는 대로 아무나 내세울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G7 국가에 등극한 지 10여 년이 되었고 국제사회에서 한국 여건이 세계 220개 국가 중에 가장 통용률이 높다. 예를 들면 가장 이게 신뢰도가 높은 여건이 그렇다. 이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완전히 선진국인데 이게 어째 정치가 이러이러한 피고인 범죄 혐의자가 대통령이 됐다. 그 순간에 국격이 떨어지지요. 국격이 떨어지면 국익에 손해가 오는 거 더 이상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감안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4일 한 10시경 되면 뭐 간발의 차이가 됐든지 간에 그건 이제 새벽에 외신 보도고 그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행위에 따라서 아침 한 10시쯤 선관위원 전체 회의를 열어가지고 개표 결과 집계를 발표하면서 방맹이를 칩니다. 대통령 후보 누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하면 그 순간에 대통령입니다. 이게 인수위 시절이 없고 그 순간에 대통령이니까 즉각 취임식을 어디선가 간이 취임식을 해야 될 겁니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은 3월 9일 선거하고 당선되고 5월 10일 임기니까 뭐 국회 광장에서 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처럼 이게 탄핵으로 돌발적인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아마 국회 같은 데서 그날 오후에 즉각 취임식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즉각 취임식 한 후에 그가 제일 먼저 뭘 챙기겠습니까? 셀프 사면부터 챙깁니다. 셀프 사면. 당장은 6월 18일에 있을 서울고등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1차 사건의 대법원에서 유죄로 파기환송된 사건의 재판이 5월 18일인가로 예정되어 있다가 이게 6월 18일로 연기해 놓은 그 사건의 심리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유죄 판결이 나요. 유죄 판결이 나면 대법원에 상고를 이 피고인 측에서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일주일 안에 6월 말에는 이재명에 대한 이 공직선거법 자격이 박탈되면 6월 4일 대통령 취임해도 그 취임이 무효화되고 다시 그날로부터 60일 안에 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 이런 국면이 전개될 텐데 이걸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 그걸 막게 딱 준비가 딱 되어 있어요. 우선 법사위에 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삭제하는 법안이 법사위에 통과돼가 본회의에 대기 중입니다. 그럼 6월 4일 취임하면 이제 빠르게 말하면 5일날 국회 본회의 열어가 통과시켜요. 그러면 6일날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이 누굽니까? 이재명입니다. 공포해요. 공포해가 효과가 발생되면, 효력이 발생되면 6월 18일 날 그냥 고등법원은 더 이상 말할 것 없이 면소 판결, 백지로 없던 걸로 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자리 그냥 지키는 것이지요. 그냥 지키죠. 그것뿐 아니라 나머지 3개 법안도 5일, 6일 한꺼번에 다 통과시킬 겁니다. 우선 대법원 개혁을 자기들 말로 개혁, 법원조직법, 대법관 30명으로 증언하고 그중에 10명까지는 비법조인들 한다. 요거.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한 요것도 다 대기하고 있어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이의가 있을 때는 헌법재판소에 이의 신청을 하면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을 다시 심리하는 3심에서 4심제가 되고 그 순간에
대법원과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이렇게 지배당하는 구조가 되게 돼요. 헌법재판소는 이미 자기들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선거 운동 당시까지 피고인으로 재판받던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재임 기간 중에 그가 재판받고 있는 형사사건의 재판은 일체 중단된다 하는 법입니다. 그 요 4개 법안을 4일 직후에 다 통과시켜가지고 우선 급한 대로 6월 18일 그거는 면소 판결 받고 나머지도 전부 재판 중단되고 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게 나라 꼴이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두 눈을 멀거니 뜨고 보고 있을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재명이가 돼도 차마 심하게 하겠느냐. 그 한가한 소리입니다. 한가한 소리입니다. 이재명은 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게 오로지 골말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지금 그에게 씌워지는 이게 유죄 판결 몇 개가 나면 박근혜, 이명박보다도 더 오랜 세월 감옥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기지사가 되는 순간부터 목표는 내가 대통령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당대표, 그 다음에 국회의원, 그리고 당의 대통령 후보, 그리고 드디어 지금 1등 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것까지 올라 있어. 이게 절대로 이게 그냥 그대로 갈 사람 아닙니다. 이것이 올 후 폭풍 국격 상실, 우리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이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되면 괴물 독재 국가가 된다는 건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전부터 이거 황제 대통령 시대거든요. 이게 사건을 장악한다. 국회, 정부, 헌법재판소, 그리고 대법원. 이게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괴물 독재 국가라는 말과 이게 일치하는 거예요. 이낙연 대표가 10분 연설하는 그 주조의 흐름이 저하고 걔네가 똑같아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번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12월 4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 추정입니다. 물론 총리와 내각 인선을 국민들에게 발표할 것입니다. 그와 병행해갖고 트럼프하고 제일 먼저 통화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되면 트럼프하고 통화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트럼프가 걸어오기 전에 바로 통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안한 한미 관계 이걸 그 순간적으로 복원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민생 문제에 달려들 것입니다. 양쪽이 다 지금 공약집을 내놨는데 그거 우리 다 안 읽어봤습니다. 그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그 다음에 영세 자영업자들은 이재명이 되면 뭐 퍼붓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희망을 갖는 것 같은데 김문수는 그런 영세 자영업자나 노동자와 같은 그런 생활을 7년이나 한 사람, 그 부인도 그래요. 이재명보다도 더 피부에 와닿는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을 더 확실히 펼 것이다. 이거 우리 김문수를 믿어야 됩니다. 다만 김문수는 국민의힘당 후보 아니냐? 국민의힘당은 마지막 순간에 보면 몇몇 놈들이 협잡질하고 말이야. 그런 정당 아니냐? 그 말에 저는 동의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힘당에 소구하고 있으면서 김문수 안 되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김문수는 김문수야. 대통령이 되면 1호 당원으로서 그 권위로 이 국민의힘당이 국민에게 눈살 찌푸리게 보인 이 모든 잡초 쓰레기 요소를 쓸어낼 것이다. 안 쓸어내면 그건 김문수가 아니다. 안 쓸어내면 저부터 가만히 안 있을 것이다. 너를 이렇게 믿었는데 네가 이걸 머뭇거리느냐. 제가 그렇게 바로 대들 것입니다. 저는 김문수에게 대들 자격이 있어요. 학교 후배고 그런 걸 떠나서 그가 정계 입문에서부터 지켜본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 이 부분은 박찬종의 말을 시청자님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가 나온다. 1860년에 링컨이 한 말입니다. 국민의 수준이 이 수준인데 그 수준을 뛰어넘는 지도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 수준에 맞는 것이다. 이게. 이재명이가 돼도 뭐 그렇게 심하게 하겠느냐. 그런 사람이 많으면 이재명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국민의 수준입니다. 현 시점에 있어서. 그걸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국제관계도 생각하고 국익도 생각하고
그리고 누가 깡단 있게 정말 정치개혁을 할 것인가. 이재명 정치개혁 절대 할 수 없어요. 내일 꼭 투표에 참가하셔서 머뭇거린 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정말 심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